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 되면 맛있는 냄새와 몰려드는 인파로 들썩이는 전주의 야시장. 너무 맛있어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작업자의 손이 바빠집니다. 치즈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건초염이 와갖고. 대나무와 함께 담양을 대표하는 음식 떡갈비. 발골 작업부터 고기 손질까지 모든 과정은 작업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다 아프니까요. 정성으로 빚어낸 수제 떡갈비는 숯불로 구워내야 완성된답니다. 더워도 참아야지. 대구의 명물하면 빠지지 않는 곱창 골목. 맛있는 곱창은 손질과 세척 단계가 중요한데요. 한 자세 방향으로만 계속 서 있으니까 좀 많이 허리가 많이 아프죠. 손질이 끝난 곱창과 막창은 초벌구이에 들어갑니다. 약 500도씨에 이르는 고온의 열기를 버티며 이루어지는 작업. 열이 받으니까는 눈알이 튀어나오겠네요. 지역의 명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작업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지역 명물을 찾아간 곳, 대구광역시입니다. 축제가 한창인데요.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로 축제 장소를 찾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 곱창이네요. 암친한 곱창 골목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스 하나를 설치하고서 지금 곱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암친한 곱창 골목 놀러 오세요. 엄마한테 손잡고 암친한 곱창 골목 가자 그래요. 대구의 대표 먹거리 특구 곱창 골목을 알리기 위해 축제에 참여했다는데요. 홍보 행사에 시식이 빠질 수 없죠. 맛있어요. 저 원래 좋아해요. 제가 대구 사람은 아닌데 그냥 대구 음식 먹어보면서 곱창이 유명하다는 얘기 듣고 또 먹어봤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대구의 명소로 불리는 안지랑 곱창 골목. 1980년 처음 곱창 식당이 들어선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곱창과 막창 골목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주위에 부설장이 많아요. 고령 쪽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게 돼지 내장, 소 내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상 가격도 싸고 저렴하니까 이제 그거 손질해갖고 뽑아가지고 소금이나 뭐 그런 양념도 찍어 드실 수 있게 처음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 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명물이 된 대구 곱창 골목. 맛있는 곱창의 기본은 깨끗한 손질과 세척에 있다는데요. 대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곱창. 이거는 한 마리가 보통 1.5kg에서 2kg 들죠? 이게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보통 돼지 내장의 경우 두께가 얇은 소장은 순대 외피로, 길고 두꺼운 대장은 곱창과 막창으로 사용된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물질 같은 게 많죠, 그죠? 붙어 있죠? 네. 이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기다란 막대에 끼워 일일이 손으로 기름기와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작업. 기계로는 꼼꼼한 손질을 할 수 없어 꼭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답니다. 손질이 중요한 이유는 냄새 때문인데요. 작업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좀 식당에서 옆에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냄새 난다고. 피했어, 네.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때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한 자세 방향으로만 계속 서 있으니까 좀 많이 허리가 많이 아프죠. 한 번 시작하면 같은 자세로 몇 시간이나 서서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기름기 제거가 끝나고 나면 대창을 뒤집어 줍니다. 손질이 끝났다면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해줄 차례.
막창에 보면은 여기 위 점막이 붙어 있어요. 위 점막 같은 게 미끈미끈하잖아요, 그죠? 미끈미끈하잖아요. 요 점막을 다 내야 되고 요걸 제거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대창을 세척할 때 꼭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냄새와 이물질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밀가루입니다. 돼지 내장 세척하는 데는 밀가루가 최고라고 여태까지 뭐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밀가루로 세척을. 반복적인 강한 힘이 필요한 세척은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밀가루를 넣은 후 세척기를 작동시키면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된다는군요. 15분간 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3차례에 걸쳐 헹굼 과정을 거친 대창. 깨끗하게 세척이 됐네요. 손질과 세척이 끝난 대창은 숙성 과정을 거친 후 손님상으로 나갈 수 있답니다. 냉장고에서 숙성이 끝난 곱창을 가지고 나오는 작업자. 안진환 곱창 골목이 36개의 그 곱창집이 있는데 다 이 곱창은 질은 다 똑같습니다. 한 곳 공장에서 다 받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양질의 곱창을 공급받기 위해 공동 구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같은 곱창을 사용하다 보니 가게마다 각자가 개발한 양념으로 맛을 차별화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양념을 여러 번 나눠 넣어주네요.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또 빨가면은 이거 고기 구울 때 많이 타요, 양념이. 매콤한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 수 있도록 버무려 줍니다. 막창은 양념 안 해도 상당히 고소한 맛이 있는데 그 곱창은 양념 안 하면은 맛 자체를 조금 느끼기가 좀 그렇죠. 골목의 가게들은 각기 다른 양념 비법을 갖고 있어 다양한 곱창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골목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빨간 양념 옷까지 입은 곱창은 진공 포장을 거쳐 냉장고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데요. 3일 정도 지나야 돼요. 3일 정도 지나서 이 양념이 곱창에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먹어야 가장 맛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저희 가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곱창에 양념이 더 잘 스며들 수 있도록 3일간 숙성을 거쳐야 비로소 불판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군요. 늦은 오후에 접어든 시간. 골목은 곱창을 구워내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양념과 함께 곱창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화구인데요. 이곳은 연탄을 사용하네요. 불맛이 있고 은은하게 이제 초벌을 하니까 타지도 않고 일단 연탄 불맛으로 드시죠.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손님을 맞기 전 초벌구이를 해놓는데요. 특히 연탄 초벌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답니다. 은은한 불에다 하면은 한 1시간 정도 저는 초벌을 해요. 1시간이요? 네, 그러면 요새 기름이 쫙 빠지거든요. 예전에는 골목길 대부분의 가게가 연탄을 사용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몇몇 집에서만 연탄불로 초벌구이를 하고 있는데요. 연탄불 앞 초벌은 예나 지금이나 힘든 작업이랍니다. 미쳐요, 미쳐. 여름에는 여기 온도가 상상해 보세요, 이게. 겨울에는 추워서 기 다 알고 얼굴 다 얼어요. 야외에 마련된 화구 앞에서 온종일 곱창과 막창을 구워내는 작업. 여름엔 더위를, 겨울엔 추위를 견뎌야 하는데요. 곱창 골목에 맛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곱창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맛있어요. 저렴하고 맛있고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예전에 있던 추억들도 많이 떠오르고요. 그때 얘기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해법 풀면서 재밌는 얘기하고 그렇게.
연탄불 위에서 천천히 곱창을 익혀내는 곳이 있다면 뜨거운 화력으로 짧은 시간 내 초벌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막창하고 곱창을 초벌하는 초벌기계입니다. 화덕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450에서 50도, 500도까지 올라가니까는 그 앞에가 상당히 더워요. 화덕을 이용한 초벌구이, 순식간에 온도가 400도씨를 넘어섰습니다. 석쇠 위에 막창을 올리고 뜨거운 열에 초벌구이를 해주는데요. 평균 한 200인분 정도 합니다. 장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측을 못하니까 평균 200인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온의 화덕에서 초벌해주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기름기가 많은 부위다 보니 타지 않게 살피면서 익혀줘야 하는데요. 자리를 비우면 바로 온도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바로 타버려요. 200인분의 막창 초벌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살펴줘야 하니 화덕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화덕문을 열고 막창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는 작업. 화상의 위험도 높은데요. 저도 모르게 급하다 보니까는 이제 꺼내다가 여기에 문에 닿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조금 판이 뒤죠. 이렇게 초벌을 해놓으면 손님들에게 빠르게 막창을 내놓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500도씨에) 달하는 고온의 화덕 앞에서 초벌구이를 하던 작업자.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갑자기 자리를 이동을 하는데요. 서둘러 뭔가를 꺼내듭니다. 아니야. 안 해보네요. 이제 너무 저기 하니까는 열이 받으니까는 눈알이 튀어나오겠네. 아하, 높은 열기가 눈에 자극이 됐나 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죠, 어떻게 해요. 화덕의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며 다시 초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정성으로 다 들어가 있죠. 손질부터 뭐 숙성이나 버무리는 거나 이 곱창 초벌하는 거나 그 과정 자체가 많이 힘이 들어요. 초벌구이가 끝날 무렵이 되면 어느덧 날이 저물고 골목으로 곱창 맛을 보기 위한 손님들이 찾아드는데요. 정성껏 초벌해둔 막창을 손님상에 내어놓습니다. 한번 익혀서 나온 곱창과 막창을 불판 위에서 다시 한번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는데요. 이 곱창 맛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손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본고장이잖아요. 그래서 대구 와야지 이런 맛을 먹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이곳 골목의 곱창 주문 방식은 1인분, 2인분이 아니라 한 바가지. 푸짐한 맛에 더 자주 골목을 찾게 됐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이게 묘한 맛인데 그 내장의 그 진미락 해야 되나 맛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술안주로 최고죠. 쫄깃하고 구수한 대구 명물 곱창 골목. 주머니에 뭐 한돈 1만 원을 들고 와서 친구 만나갖고 한바 같이 먹고 이 골목이 아직까지 싸고 정이 많은 골목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싸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을 많이 찾아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 명물을 찾아간 곳은 대나무의 고장 담양입니다. 이야, 냄새가 벌써 다르네. 밥맛 없는 사람이 밥마다 돋구는 냄새가 나요. 예, 아주 고소하니. 냄새로 입맛을 잡는다는 담양의 명물, 담백하고 부드러운 떡갈비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귀한 음식 떡갈비. 정말 맛있습니다. 맛이
이 담백하고 소갈비지만 이 뭐라고 해요? 돼지갈비보다는 물론 더 맛있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떡갈비 하는 식당 중에 제일 오래돼가지고 한 10여 년 됐거든요. 변함없이 맛있죠. 100여 년을 이어왔다는 담양 떡갈비. 떡갈비를 만드는 작업은 좋은 재료를 공수해오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한우 갈비입니다. 한우 암소갈비입니다. 일주일에 한 15마리 정도 소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갈비를 통으로 들여와 직접 발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손질된 고기 대신 갈비를 통으로 공수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심 부분이고 여기는 살치살 부분이고 여기는 양지 등판살이고요. 여기는 수굴이라고 제일 바깥에 있는 살입니다. 갈비 주변 부위의 살들을 일일이 잘라내는 작업. 안창살.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마블링 한살대기네요. 갈비 한 짝을 사면은 갈비에서 나오는 고기 이제 뭐 안창살, 살치살, 뭐 기타 등등 뭐 해서 하여튼 갈비 부위에서 나오는 고기는 전부 다 들어가요. 갈비 주변의 모든 부위 쌀들을 다진 후 빚어내 만들어지는 떡갈비. 떡갈비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기를 다 제책을 해야 되거든요. 지방하고 고기를 따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갈비 주위의 살들을 부위별로 일일이 발라내 지방을 제거하고 고기를 다지는 것은 100여 년을 이어오는 방식 그대로랍니다. 떡갈비에 들어가는 부위만 1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살을 발라내고 나면 갈빗대를 분리해 줍니다. 예리한 칼로 뼈와 뼈 사이를 잘라주는 작업. 자칫 힘 조절을 하지 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게 된답니다. 한 대씩 분리해 놓은 갈빗대는 한 입 크기로 다시 자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살코기들과 함께 갈비뼈 부위도 떡갈비 재료가 된다는군요. 발골 끝난 뼈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한 대씩 나눠줘야 떡갈비를 완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절기를 이용해 단단한 갈비뼈를 잘라주는 작업. 가장 긴장되고 신경 써야 하는 일인데요. 날카로운 톱날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경이 이 눈하고 손으로 집중이 되죠. 뼈를 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차 했을 때 이게 어찌 보면 크게 다치죠. 처음부터 끝까지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 골절기가 없던 시절에는 단단한 갈비뼈를 자르기 위해 도끼를 사용하기도 했었다는군요. 발골이 모두 끝나고 나면 고기 주변의 지방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떡갈비에 들어가는 고기 이제 기름하고 고기하고 분류해서 분류 작업하고 있어요. 떡갈비에 사용되는 것은 살코기 부분. 필요 없는 지방은 일일이 작업자들의 손으로 떼어내는데요. 이 고기에서 떡갈비로 쓰는 거 한 몇 프로나 쓰는 것 같아요? 거의 한 60%? 60%에서 65%. 나머지는 다 버릴 거예요, 지방으로. 지방 제거 작업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칼로 일일이 발라내야 하는데요. 지방뿐 아니라 힘줄이나 질긴 막 부분도
꼼꼼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고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손이 아프죠. 깨손을 쓴 칼작은. 이건 하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오늘 들어온 물량을 보면은 평균 이거 다 끝나는데 한 6, 7시간? 맛있는 떡갈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지방 제거 작업. 여섯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부위별 분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망치가 등장했습니다. 뼈를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자. 이제 갈비뼈가 두께가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한 줄에서도 또 두께가 또 틀려요. 점점 두꺼워졌다 또 얇아졌다 막 그러니까 그 두꺼운 거를 쳐야 돼요. 같은 갈비라도 두께가 다른 뼈를 비슷한 크기로 맞추기 위해 잘라주는 건데요. 갈비뼈가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일정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떡갈비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네요. 단단한 갈비뼈는 칼과 망치를 이용해야만 작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깨도 많이 아프시고 또 한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물론 안 좋으시고 다들 팔꿈치도 안 좋고. 갈비뼈를 일정 크기로 자르고 나면 뼈 주변에 붙어있는 지방과 막을 제거해 줍니다. 숯불에 올라가면 얘는 바로 타버려요. 얘 지방이라. 그리고 싸고 있는 막이라. 그리고 손님이 뜯어서 드실 때 얘는 좀 보시면 얘는 질기거든요. 막에서 고무처럼 질긴 탄성이 느껴지네요. 막 제거가 끝났다면 이번엔 뼈 주변 살코기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모두 떡갈비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드실 적에 양념을 고수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양념이 배이라고 같이 먹어요. 뼈를 자르고 막을 떼어낸 후 칼집을 넣는 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비로소 갈비뼈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떡갈비를 빚을 차례. 갈비 주변 부위 고기들을 고루 섞고 다진 후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고기를 다져서요. 다진 고기를 뼈 위에 이제 올려요. 떡갈비를 만드는 거죠. 장갑 끼고 하면은 기름이 많아요. 그 기름이 장갑에 붙으면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다진 고기를 일정한 크기로 뭉친 다음 손질해 놓은 갈비뼈 위에 올려 붙여주는데요. 각기 다른 부위들을 섞어 사용하다 보니 잘 뭉쳐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한 살 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구울 때 제대로 안 다지면 부서져 버리거든요. 떡갈비 빚는 작업이 한창인 시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는데요. 신호카냐? 이건 큰딸, 이거는 큰 며느리. 1909년부터 지금까지 옛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떡갈비. 4대째 손맛을 잇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직접 접해보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칼도 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칼 잡는 것도 소툴 놓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손 베었거든요, 칼에. 담양 오기를 23살 먹어서 와갖고 그때 보니까 할머니랑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직접 가는 할 적에는 우리 막둥이 아들, 막둥이 카운트 보는 막둥이 아들을 얻고 나가서 아버지가 불러서 나가갖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당신이 배운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 떡갈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자식들. 손도 많이 가고 과정도 복잡한 힘든 일이건만 묵묵히 따라주는 것에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든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누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지만은 제가 하려고 달라들어서 해줘서 운영을 한 게 고맙죠. 기계로 찍어내듯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의 칼질 속에 만들어지는 수제 떡갈비. 이런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명문이 될 수 있었겠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떡갈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잘 빚어진 떡갈비는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위에서 구워내는데요. 간이 천천히 구워야죠. 센 불로 하면 껍데기만 다. 굽기 전 간장 양념을 바른 후 석쇠에 올려줍니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는 수시로 석쇠를 뒤집어 주는데요. 익히려면 15분 정도 걸려요. 만들어지는 동안 따로 간을 하지 않은 떡갈비는 구우면서 간장 양념을 입혀줍니다. 고기 기름과 양념 때문에 자칫 탈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중간중간 숯의 온도 조절을 해줘야 한답니다. 불꽃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갈비가 타요. 그러니까 불꽃을 죽여야 돼요. 떡갈비가 다 익을 때까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요. 뜨거운 열기를 버텨내는 것도 작업자의 몫입니다. 빨갛게 익고요, 얼굴이. 더워도 참아야지. 양념을 바르고 수시로 석쇠를 뒤집어가며 15분간 구워내야 비로소 완성되는 떡갈비. 마지막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맛있는 떡갈비가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온 이 정성 어린 맛 때문에 담양을 찾는 분들도 많답니다. 수제 떡갈비 맛 어떠신가요? 양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한 3살, 4살 때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뭐가 제일 맛있어 물어보면 항상 식당 여기 떡갈비가 제일 맛있다고 했었어요. 갈비살을 다지고 양념장을 발라 숯불에 정성 들여 구워낸 담양 떡갈비. 이 떡갈비는 작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내 자식 같은 존재죠,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들하고 같이 커갔으니까. 어머니가 70세까지 이 갈비를 하셨거든요. 70 이후에도 간간히 하셨으니까 아마 저도 그때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지역 명물을 만날 곳은 전통의 도시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를 찾았다면 한옥마을과 함께 꼭 즐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명물로 불리는 먹거리입니다. 돼지 곱창. 쫄깃한 곱창이 들어가는 음식. 1시간 삶아야 손님들이 연하게 드실 수가 있어. 이건 국밥에 이제 국밥 하는 거예요. 국밥. 뜨끈한 국물과 함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는 전주의 명물 음식 피순대입니다. 평일날에는 500인분, 600인분. 근데 주말에 이제 금, 토, 일은 1,100에 1,200 정도, 1,200인분.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남부시장. 약 50여 년 전부터 시장 안에 위치한 식당들이 돼지 내장에 속을 채워 만들어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전주 피순대랍니다. 피순대 안에 들어가는 야채, 순대 속에 들어가는 야채를 가르려고요. 당근, 양파, 그다음에 버섯, 부추, 고기 딱 12가지 들어가요. 양념 12가지. 가장 중요한 작업은 순대 소를 만드는 일. 너무 많이 갈면 또 가루같이 돼버리니까 씹는 그런 맛이 없잖아. 순대는 그래도 씹히는 맛이 뭐야? 톡톡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전주식 피순대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찹쌀밥입니다. 이 찰밥의 역할은 그 맛도 맛이지만 순대의 그 강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찰밥이 없으면 순대가 굉장히 그 말랑말랑하고 힘이 없어. 순대의 맛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지입니다. 신선한 선지를 사용해야 냄새가 나지 않고 맛도 좋다는데요. 갈아놓은 12가지 채소에 돼지고기, 찹쌀밥까지 넣어준 후 고루 섞어 순대 소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재료들이 한데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찰밥이라든가 고기 분쇄는 것이 안 풀어져요. 이거는 사람 손도 비벼서 해요. 재료들을 잘 섞어 순대 소를 완성했다면 순대 속을 채울 차례. 별다른 기구 없이 손의 압력을 이용해 소를 채워 넣는데요. 순대가 터지지 않도록 양 조절을 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손이 힘이 없으면 힘들죠. 잘 였는가 못 였는가 숙달이 돼야죠. 또 이런 거 기계로 두면은 터지는 놈도 많을 거 아니야. 붓기도 다 틀리고 길이도 다 틀리고 사람이 조절해줘야 양을 조절을 해줘야 돼. 순대 속을 채우는 작업은 꼭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데요. 일정한 양을 손으로 밀어 넣어 속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는군요. 손에 힘을 주니까 아프죠. 이렇게 조금 힘 써서 밀어야 되는 게 손 아프죠. 2시간 동안 이어진 작업 끝에 순대 속 채우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순대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익혀낼 차례. 보통 쪄내는 방식의 당면 순대와 달리 피순대는 뜨거운 물에 삶아야 하는데요. 꼼짝 말고 그냥 붙어 있어야 돼.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돼. 끓면은 이렇게 붕 올라서 막 넘치고 터지고 막 제 시간에 두목도 내주하고 막 그러거든요. 적당하게 순대가 익었다면 중간중간 구멍을 내줘야 한답니다. 익는 과정에서 팽창에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순대가 다 익을 때까지 그 곁을 떠날 수 없는 작업자. 여름에는 극한 직업이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냄새도 못 맡아. 순대 냄새도 안 나. 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중독돼 버려 갖고. 통통하게 잘 삶아낸 순대는 찬물에 한번 식혀낸 후 한 입 크기로 썰어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속이 꽉 찬 순대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가장 인기 메뉴는 피순대가 듬뿍 들어간 뜨끈한 순댓국입니다. 구수한 맛이 느껴지는 붉은 빛의 피순대. 남부시장의 명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 맛을 보기 위해 전주를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순대국밥이 조금 돼지고기랑 들어가는데 전혀 잡냄새가 없어요. 잡냄새가 없고 이제 구수하다고 해야 되나? 근처에 놀러 올 일 있으면 항상 이거 먹고 갑니다. 오래된 깊은 맛이 나죠.
전주 남부시장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명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 인근 한 건물에 분주하게 음식 재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매주 이제 열리는 야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어떤 거 하시는데요? 저는 삼겹살 꼬치 준비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열리는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코로나로 인해 잠깐 멈췄던 야시장이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 150에서 200인. 근데 이제 오늘 야시장에서 또 행사도 준비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그것보다는 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찾는 이들이 늘면서 야시장 매대를 책임지는 작업자들도 분주해졌는데요. 전주 야시장의 특징 하나, 작업자가 직접 만든 음식만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또 다시 재개장할 때 서류랑 뭐 면접이랑 다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되긴 했어요. 공산품 말고 만들어야 된다. 전주 야시장에서는 작업자들의 아이디어와 정성이 들어간 다양한 메뉴들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야시장 개장을 앞두고 재료 준비가 한창인 시간. 미리 음식을 익히는 작업으로 분주한 이들도 있습니다. 초벌구이를 미리 해놓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고기기 때문에 익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저희가 만약에 생거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손님들이 줄을 쭉 서시면 그거 한 사람마다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미리 와서 야시장 여는 날 와서 초벌을 하고 있답니다. 야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요.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작업자의 얼굴도 빨갛게 익어버렸네요. 불 앞에 있으니까 여름이잖아요. 불 앞에 있으니까 더워서. 하지만 조금 있다가 야시장이 열리면 다시 빨간색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 시장은 활기찬 시장이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맞는 거 같아요. 야시장 개장까지 남은 시간 10분. 각자 맡은 매대를 챙기느라 분주해집니다. 순서대로 오니까 저희가 제일 꼴번으로 나가야 됩니다. 야시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작업자들도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좋죠. 나는 만날 기다렸어요. 언제 오픈하나 하고. 신호가 떨어지면 순서대로 매대 이동이 시작됩니다. 배당받은 매대를 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무거워요, 이게 엄청. 튼튼하긴 한데 무거워서 끌고 가기가 힘들긴 해요. 조금 무겁습니다. 100kg 정도 나가봐요. 각종 음식 재료와 조리 도구까지 설치되다 보니 100kg이 훌쩍 넘는 무게라는데요. 자, 저 따라오시면 돼요. 빨리 오세요. 야시장. 29개의 매대가 줄을 이어 시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각자 정해진 순서와 위치로 이동하는데요. 비어있던 시장 통로가 매대로 꽉 채워집니다. 남부시장 안 사거리에 위치한 야시장. 5시 개장을 코앞에 둔 시간. 영업 준비로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나올 때는 솔직히 전쟁터에 오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재밌어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빨리빨리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전주를 찾은 이들이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로 떠오른 야시장. 다양한 먹거리들은 물론 즐길거리, 볼거리까지 그야말로 입과 눈이 즐거운 야시장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파는 이도 사는 이도 즐거운 모습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 서민적인 것이 배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이게 우리 일상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주말에도 막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말 분위기도 나고. 불맛 가득 입은 다양한 꼬치들. 드세요. 2014년 첫 선을 보인 후 전주의 명물이 됐던 야시장. 재개장 후 다시 찾은 이들에게 보는 재미, 먹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1인 1꼬치 할 걸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전주에 이렇게 많은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음식도 맛있고 또 많은 행사들도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야시장은 작업자들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소세지 한번 드시고 형님 안녕하세요.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야시장의 매력이라는데요. 원래 직업이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원래 본 직업은 그래서 혼자서 반지 만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면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야기 할 거리도 많고 해가지고 진짜 저는 즐기러 나와요. 어느덧 깊어진 전주의 밤. 5시에 문을 연 야시장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야시장 영업이 시작되면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작업자들. 여기 매운맛이요, 표시된 게.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분주한데요. 야시장이 열리는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서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 이것저것 아픈 것도 많은데요. 이게 토치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 깜빡 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건초염이 와갖고. 이거요? 네, 그렇죠.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주일에 이틀만 열리는 야시장이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계속 잡고 토치질하고 하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그냥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끝나고 가면은 그 마사지 기계 작은 걸로 항상 풀어요. 안 풀고 자면 너무 아파서. 왜 남편분한테 풀고 달라고 안 해줘요. 사람이 시원찮지, 시원찮. 어느덧 야시장 막바지에 이른 시간. 이웃 매대 작업자들끼리 음식을 주고받습니다. 너무 매워 보이는데? 영업시간 동안 끼니를 챙길 수 없으니 작업자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곤 한다는데요. 보통 끝나고 먹죠. 나누기심에 이렇게 한 입씩 먹고. 서로 이렇게 다 나눠 먹고 그러는 거죠. 질리기도 하지만 자기 거 음식은 질리니까 다른 사람 거 음식 서로 바꿔가면서 먹기도 하고. 고단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야시장은 작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30대 청춘을 바친 직장이죠. 저한테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 때 저한테 이렇게 좀 기회가 됐던 일이어서 많이 좀 저한테는 희망과 찬스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 오랜 세월을 이어 지켜온 맛이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지역 대표 명물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명물을 만들고 지켜가려는 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 이게
돌아간다.